자, 지금 민주당과 관련돼서는 이 조수진이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종 성범죄 가해자들의 변호를 봐준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초등학생, 여학생을 2차 가해한 걸 넘어서가지고 지금 집단강간 가해자 측에서 변호를 했고, 심지어는 그 과정 속에서 피해자 다움이 부족하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뿐입니까? 강간 통령을 활용해가지고 성범죄자한테 법적인 조언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보이스피싱 가해자도 변호를 했고요. 임금체벌 사업주도 변호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인권 변호사란 얘기 아래 지금 총선에 공천장 받아가지고 나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니까 어제 민주당이 조수진에 대해서 공천 재논의를 한다라는 단독 보도가 뜨고, 어제 새벽에 결국 조수진이 사퇴를 했습니다. 어제 결국 사퇴를 했어요. 결국 내려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사퇴로 끝나면 안 되죠. 왜냐? 우리들도 민주당이랑 똑같이 해야죠. 민주당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사과해라. 사과하면은 사퇴해라. 사퇴하면은 또 사과해라. 사과하면 또 사퇴해라. 계속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사퇴했으면 뭐 하는 겁니까? 사과해야지. 사과. 누가 사과하면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해야지. 이재명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조수진과 관련돼서 국힘의 회계인 후보가 더 많다며요. 그럼 버티죠. 왜 잘랐어? 이재명 말에 따르면은 국힘의 회계한 후보가 더 많다면서, 그러면 그 회계한 후보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조수진이 끝까지 공천 지켜내죠. 왜 사퇴시켰습니까? 더 나아가 이재명 뭐라 그랬어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면서요. 그러면 국민들이 판단하게 두면 되죠. 왜 조수진 사퇴시킵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뭡니까? 오히려 부메랑을 맞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사과하세요. 사과하십시오.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며. 근데 국민들이 판단하기 아니니까 민주당이 뭐 한 겁니까? 사퇴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사과해라. 국민 앞에 무릎 꿇어라.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야, 진짜 조수진은요, 사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어제 보도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은요, 2차 가해도 이런 2차 가해가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조수진이 어땠습니까?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당시 4학년 여학생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여학생을 향해, 특히 그 여학생 가족들을 향해서 2차 가해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까? 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초등학교 피해자 성병 감염에 다른 성관계 가능성을 주장했으며, 그런 과정 속에서 아버지에게 당할 수도 있다는 정말 씻을 수 없는 2차 가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야, 저는 어제 이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겁니다. 친부 성폭행 언급 조수진 피해자의 다른 성관계 은폐하려고 무고를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인지 관련된 보도 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서울 강북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의 성폭행 가해자 변호 관련 단독 보도입니다. 이 재판에서 조 변호사는 피해자인 초등학생이 체육관 관장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주장까지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 이후 선임된 조수진 변호사는 2심에서 제3자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하며 가해자로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성폭행이 이뤄진 시기와 그로 인한 성병 진단을 받았던 시기 사이 3년의 기간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다른 사람과 많은 성관계를 한 다음 이를 은폐하려고 3년 전에 그만둔 체육관의 관장에게 덮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아동, 이 피해자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근데 지금 그 초등학교 4학년 피해자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과 많은 성관계 후 이를 은폐하려고 오히려
가해자인 체육관관장에게 덮어 씌웠다라는 변론을 했다라는 겁니다. 와. 야, 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저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막 나가도 그렇지, 선이라는 게 있는 거죠. 자, 친구 여러분,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뒤에 내용이 더 있어요. 뒤에도 정말 충격적인 얘기니까요. 계속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아동에게 또래 남자친구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SNS 메시지만으로 그런 정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동 부모의 무고에 대해서도 희박한 가능성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조 변호사가 제3자 성폭행 가능성을 제기하고 사생활까지 문제 삼으면서 피해 아동은 또다시 법정에 나와 증언해야 했습니다. 함께 체육관에 다녔던 또래 학생들 역시 대거 증인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피해 아동은 3년 뒤에야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은 이유에 대해 다 힘든데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답했고, 징역 10년이 선고된 후에도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변호사는 조 변호사의 주장들을 아동의 가족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조차 없었다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한테 지금 가해자 측 변호사가 너를 이렇게 음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 피해자의 가족한테도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너무 분통 터져 하셨고 너무 억울해 하셨고. 취재진은 조 변호사에게 관련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야, 이런 사람이 민주당에 공천장 받았던 겁니다. 그럼 저는 이재명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이재명한테. 정말 국민의힘에 이런 조수진보다 더 회개한 후보가 많습니까? 정말 국민들이 어떤 판단할지 제가 더 궁금하네요. 자, 시청자분들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이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뭐 한 겁니까? 아무런 검증을 안 한 거예요. 아무런 검증을. 네? 검증한 거면 더 웃긴 거고, 그냥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이재명이라면 거수기 들어줄 사람을 뭐 한 거예요? 꽂아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좌파 편이면요, 어떤 짓을 했던 간에, 어떤 2차 가해를 했던 간에, 어떤 말도 안 되는 변론을 했던 간에 이렇게 공천 주고 있는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이래놓고 조수진 뭐라 그랬습니까? 듣고 오겠습니다. 민변 사무총장까지 했고요. 지금 변호사 19년 차인데 뭐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 했고, 제가 좀 될 수 있으면 공감할 수 있는 변론을 펴고 싶고, 그래서 의뢰인이 좀 저랑 좀 뜻이 맞는 사람이면 좋고. 진짜 뻔뻔하지 않습니까, 친구 여러분? 진짜 뻔뻔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과거가 안 들킬 줄 알았죠. 정치할 수 있을 줄 알았죠. 이게 바로 좌파들이 포장지 씌우고 있는 인권 변호사라는 포장지입니다, 친구 여러분. 그 포장지 까면 저렇게 알맹이가 썩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거 계속 우리가 까자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이고, 결국에는 뭐 한 겁니까? 조수진이 저렇게 사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사퇴한 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겠어요? 조수진이 정치하겠다라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실제 피해를 입었던, 실제 조수진한테 2차 가해를 받았던 저 초등학생은요, 지금 얼마나 더 상처받겠습니까? 저 가족분들은 얼마나 상처받고 있겠냐고요. 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냐고요. 잊으려고. 네? 근데 조수진이 욕심부려가지고 정치에 나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공천 줬고,
또 한 번 그 2차 가해를 당한 가족분들은 또 한 번 그 아픔을 상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정말 민주당 피도 눈물도 없다. 정말 잔인하다. 라는 생각을 제가 또 한 번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이런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범야 200석 탄핵, 반역 집단 무례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지켜보실 겁니까? 네? 입만 벌리면 200석 탄핵을 외치는 민주당, 입만 벌리면 우리를 향해서 반역 집단이라며 무례배라며 이찍이라며 비하하는 민주당, 우리 이거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저는요,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눈 뜨고 못 보겠어요. 저는 그래서 지켜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겠고,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제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우파의 정책과 우파의 가치를 3년 동안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요, 지켜내고 싶어요. 1년 전 서해수호 용사 55명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며 울컥했던 윤석열 대통령, 22차례의 민생 토론을 통해서 남은 임기 동안에 일하고 싶다라는 그 절실함을 호소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저는 지켜내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지켜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지지하시든,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든, 어떻게 누군가를 평가를 하든 우리는요, 하나의 목표는 확실하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그래서 남은 임기 3년 동안에 우리 일 좀 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저는 계속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남은 총선 기간 동안에 열심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저와 뜻이 같다면, 저와 방향성이 같다라면 제발 이제는 우리끼리 손가락질하지 그만 말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반드시 투표장에 나갈 날만 손꼽아 주십시오. 그리고 투표장에 나가 주십시오.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